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아직도 지금 이 라이브가 서투른데 하다 보면 점점 좋아지라 생각하고요. 마이크 그 설정을 잘 못해놔서 지난 시간에 아주 적게 들렸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주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난 방송을 보고 어느 분이 그 댓글을 단 것 중에 저도 공망을 보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오늘 공망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공망에 대하여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평명리학에서 이 공망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공망은 신살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평명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살을 아예 무시하거나 거들떠 보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신살을 아주 또 중요하게 잘 통변에 활용하면서 이 디테일한 그런 물상이나 소재, 기세 이런 것을 파악할 때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평명리학을 우리가 통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그 오행의 생극재화 그리고 간지의 변화인 합과 충을 통해서 우리가 사주의 짜임새와 그리고 사주와 운과 그 만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리해 보는 건데, 이 신살은 그런 면에서 오행의 생극재화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것을 전혀 또 무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즉 신살 중에서도 오행의 생극재화의 원리와 이론과 아주 가까이 다가가 있는 그런 신살도 있는가 하면 가차 신살이라고 해야 될까? 구궁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술수학에서 빌려온 그런 신살들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이 10간 12지가 만나서 육식갑자를 형성할 때 생기는 그런 신살이죠. 그에 의해서 나오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오행의 생극재화와 또 다른 어떤 술수학의 그러한 에서 가차한 신살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망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잘못 해석하거나 와전됐다고 할까?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공망 그러면은 무조건 흉한 또는 나쁜 작용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뭐 공망 그러면 뭐 공치고 망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또 공망을 통변하는데도 여러 종류 그 통변이 존재하죠. 예를 든다면 오행공망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육신공망이 있고 또 육신공망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십성과 육친을 따로 구분해서 해석을 합니다. 육신 중에서 십성은 우리가 말하는 비견급제식신상관에서의 그 사회적 활동성이라든지 정신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얘기한다면 육친은 말 그대로 혈연관계, 가족관계를 이야기하죠. 같은 관성이 공망 맞더라도 이 십성에 해당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하는 그런 관성 공망의 해석과 남자의 경우는 뭐 이제 직장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남자의 경우는 자녀가 될 거고 여자의 경우는 육친상으로 남편이 되죠. 그런 관성 직장과 남편과 같은 관성 공망이지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위치 공망 또는 궁위 공망이라 그러죠. 이 사주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은 궁성이죠. 위치 자리와 그리고 십성에 해당하는 육신의 해석인데 이 위치 공망 즉 같은 공망이라도 연주 공망과 월주 공망과 시주 공망과 또 어떻게 다른지 자 그것이 그 육신이 또 같은 관성이라도 연주의 정관이 연주했을 때 공망 맞은 것과 시주했을 때 공망 맞은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 사실 그렇게 나가면 상당히 이게 디테일해지면서 너무 범위가 넓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또 신살 공망이 있죠. 각 신살에 해당하는 것이 공망을 맞았을 때 또 어떤 통변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은 뭐 많죠. 공망에 대해서도 그 외에도 뭐 자주 말하는 뭐 전로공망 또는 호한공망 뭐 용신공망 무슨 공망해서 이 공망에 관해서도 아주 많은데 우리가 실제 통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한 대여섯 종류의 공망만 제대로 알아도 아주 그 육신이라든지 이러한 것의 디테일한 그 파악이라고 그럴까? 소재 파악부터 시작해서 기세라든지 앞서 말한 대로 물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저는 이 통변할 때 쓰는 신살이라고 그럴까? 활용하는 신살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잘 활용하는 신살 중에 하나가 공망입니다. 그 다음에 공망 다음에 신살 쪽에서는 이제 12신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겁재천지 연월망장하는 뭐 역마살 도화살 하는 12신살 그 다음에 12운성 그리고 그 밖에 오행의 생극재화와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중에는 자, 뭐 양인이라든지 뭐 물론 합충을 제외한 형파의 원진 저는 그걸 다 신살로 보는데 그 정도 그런 것들만 해도 아주 종류로 따지면 수도 없이 많죠. 그러한 공망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무조건 나쁘다 이런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은 뭐 더없이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공망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각 이 동양권에서 이 명리학을 하는 나라들을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일본 쪽에서 그 공망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중국, 뭐 싱가포르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그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은 글쎄요. 뭐 저는 뭐 하여튼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뭐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공망을 제일 좋아한다 그럴까 활용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 우리나라의 공망 활용도는 한 일본하고 대만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제가 이 신살론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그 내용이 이제 공망인데, 공망에 대해서 한 30-40년 이렇게 통변을 나름대로 그 사조의 짜임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흔히 말하는 남들이 말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고 하니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만들겠지만은 그냥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담자들이 느꼈을 때는 그 어떻게 그걸 아냐 귀신 같다 뭐 쪽집게 같다 이런 얘기를 공망에서 상당히 공망을 통변했을 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남녀간의 궁합을 본다든지 또는 부부 사이라든지 또는 인간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주종 관계라든지 이러한 사이에서 이 공망을 참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럼 그런 공망은 어떤 쪽에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잠시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만 또 육신공망과 아까 십신공망과 육신공망을 달리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오행공망의 특성, 그 다음에 이 궁일은 자리공망의 몇 가지를 활용해요. 근데 이제 신살 같은 경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만은 신살을 자주 활용을 하다 보면은 또 활용을 해서 통변하는데 내담자에게 아주 좀 디테일한 또는 내담자들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그런 통변 알아맞추는 이런 것이 오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신살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어요. 그것을 저는 다른 쪽으로 그 신살이 신기가 붙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망신이 저한테 와 있는지 하여튼 공망을 활용하면은 아주 그 통변하기도 좋고 잘 맞는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그만큼 자신이 여러 방면을 연구하면서 신살을 통변했을 때 왜 안 맞는지 안 맞으면은 이런 것을 잘 연구하고 내가 뭔가 잘못 해석을 했는가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해보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 그러한 일이 나타나지 제가 여기서 뭘 말 한마디 한다고 떨렁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이용했는데 나는 아닌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명리학이 가장 어렵다고 그럴까? 명리학하면서 참 이거 참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때가 뭡니까 하면 딱 어떠한 법조항처럼 몇 조 몇 항에 이러니까 이럴 때는 뭐다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 잘 외워가지고 법조문 읽듯이 아무리 뭐 육법천사가 두껍더라도 이렇게 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또 이 법칙대로 되지 않고 앞서 말한 대로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길 경우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뭔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명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명리 공부를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예 불가언, 불가 일예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단정지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응?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맞으니까 딱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통변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불가 일예언 이렇게 항상 되누이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살이든 육신 통변이든 뭐든 끝없이 계속 해보면서 이거야말로 쭉 계속 통변을 해보니 그 어떤 확률적으로라고 그럴까 10번 예를 들어서 같은 통변을 했는데 한 8, 9번이 7, 8번이 적중률이 있다. 이렇다고 치면은 그것은 정말 활용해도 좋은 그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잘 맞는 그런 통변을 쭉 하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 몸에 배죠. 또 어떤 경우에도 딱 그런 것이 눈에 띄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통변하는 거 공부하고 뭐 이 책에서 이런 저런 이론 다 했어도 실제 상담할 때나 사주 이렇게 볼 때 그게 잘 기억이 안 나고 눈에 안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좀 한마디로 요즘 이야기로 들이대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망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뭐 공망은 다른 이름으로 천중살 또는 천충살이라고도 하죠. 또는 순공이라고도 하고요. 순공이라고 할 때 그 순자는 11을 나타내기도 하고 10번, 열을 나타내기도 하는 순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칠순잔치 그러면 10개가 7개 있는 거니까 7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처럼 그 10간 10개가 만났을 때 거기에서 형성되는 그런 것을 이제 순공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 공망을 제가 왜 그 공망이 특히 각 순별로 그러니까 갑자에서부터 갑자울주평인정묘 무진기사 경우신미 임신 개유까지를 우리가 10가지 그 60갑자를 갑자순 그러는데 그 갑자순의 술해가 공망인데 그 갑자순의 술해가 그 12지지에서 천간 두 글자를 못 만났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사유해 보면은 갑자부터 시작해서 갑자울주평인정묘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 개유 여기까지는 용어를 쓴다면 이너서클이라고 할까? 자기들만이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이 뭔가를
완벽하게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똘똘 뭉치는 그러한 그 뭐랄까 관계를 갖는다고 치면 거기에서 술회는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치면은 갑자부터 시작해서 갑자, 을축, 이 병인, 정묘, 무증기사, 경우심, 임신, 계유까지는 저는 비유하기를 뭔가 나무로 말하면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DNA적인 요소가 아주 한 부모에서 나온 것 같이 아주 유사한 점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공통점, 서로 함께 생각하고 쉽게 공유하고 또 그 같은 느낌을, 같은 생각을,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천간을 배정받지 못한 술에는 아웃사이드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너서클과 아웃사이드 개념 쪽에서 생각을 통변을 하다 보면은 그 공망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공망을 산출할 때는 이 통변에 있어서 자평명리학에서는 일주유주기 때문에 일주를 기준으로서 우선 산출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진일주니까 경진일주는 갑술순 중에 있죠. 갑술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목, 개미까지. 그래서 갑술순 중에 있어서 신유가 공망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그런 경진일주와 갑술부터 갑술의 병자, 정축, 무인, 기묘 또는 신사, 이목, 개미 그 같은 그 갑술순 중에 들어있는 그러한 일주들은 상당히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앞서 말한 대로 공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너서클과 같은 경우 때문에 또 저는 비유해서 전생의 형제간이든 또는 전생의 부부지간이든 이런 식으로 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알던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통변할 때. 근데 전생부터 알던 사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좋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생에도 악연이 있을 거고 아주 좋은 인연이 있을 거고 또 너무 서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서로 사랑했는데 가문 이 차이 때문에 가문 문제 때문에 비극적으로 끝났던 그런 사이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전생부터 아는 사이라고 치면은 그것은 먼저 보통의 인연이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는 또 육친통변이라든지 이럴 때는 합니다. 공망 그 글자 해석을 해본다면 빌공자 망할망자지만은 이 공망뿐만 아니라 모든 신살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통변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음양부터 생각을 해라. 가장 기본적으로 음양 해석부터 들어가라. 이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그럼 공망도 음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공이 양이라면 망이 음입니다.
공은 그러면 음양을 해석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뭐 우리가 남자 있으면 여자, 하늘 있으면 땅, 나 있으면 밤, 이게 다 뭐 음양 아닙니까? 정신적인 것이 양이라고 치면 물질적인 것이 음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음양을 하죠. 그렇다고 치면은 이 같은 공망이라도 예를 들어서 갑자순 중에 술해가 공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술을 공이라고 하고 앞에 나오는 양지죠. 그 다음에 해, 음지에 해당하는 해를 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이제 공망.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이 공이 아까 말한 대로 양이고 망이 음이라고 치면은 공은 정신적인 측면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망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측면을 통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공은 공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대비시켜서 상대 공과 같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면 빌허자입니다. 빌공자 빌허자 그러죠. 공허하다 그러죠. 그 허자고 빌허자고 이 허는 상대적인 그러한 글자가 뭡니까 하면 허허실실 그러죠. 실이 이제 상대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말은 실과도 상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과 상대적인 허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뭔가 비어있다, 실하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망은 그러니까 이제 공이라고 하는 건 좀 부실하다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망은 제가 해석하는 망은 무엇과 같습니까? 뭐 무와 같습니다. 없을 무자. 무와 같다. 그 무와 상대적인 말은 뭡니까? 유죠. 있을 유자죠. 그러니까 망은 없는 것과 같은 무와 같은 부존재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통변을 하면은 상당한 디테일한 통변이 또 나올 수 있고 비유해서 쉽게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공망이라고 해도 또 우리가 똑같이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앞서 말한 뭐 육친 자리 다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공망에도 생황한 공망이 있고 사절한 공망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그 공망된 지지의 오행.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경진일주라 신유가 공망인데 그 신유 뭐라고 그럴까? 신유가 생황한지 아니면 쇠약한지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 공망의 작용력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뭐 똑같이 아까 말한 대로 한 예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런 식으로 통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단편적인 예로 생황한 공망은 대체적으로 좋게 봅니다. 너무 태왕한 기운을 잘 덜어주고 뭔가 조절해 준 것 같은 역할로 보기 때문에 좋게 보는가 하면 약한 그런 오행이 약한 지지가 공망 맞으면 그건 사절 공망이라고도 하죠. 그 뭔가 아까 말한 대로 공허하고 뭔가 부실하고 뭔가 없을 무자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망에도 생황과 사절 이런 공망도 또 구분해야 되고 또 합병충에 또 연관지어서 공망이 반감되고 또는 공망이 메꾸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도 같이 통변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일주 기준으로만 보다 보면은 연, 월, 일, 시지가 공망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주 기준으로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지는 공망이 될 수가 없죠. 이때는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일지 공망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주 공망을 뭐 일지 공망과 똑같이 이렇게 저는 절대 취급하지 않고요. 연주 공망을 활용할 때는 연주를 통해서 공망을 찾는 것은 일지 공망만 찾을 때, 그리고 나머지 연지와 월지와 시지는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공망을 산출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제 공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공망 같은 경우 이제 저는 하도 공망을 주로 이렇게 많이 아까 말한 대로 활용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 상담지를 작성할 때에 상담지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쓰는 신살 중에 하나가 공망을 꼭 찾아서 옆에다 써놓습니다. 상담지 옆에. 그만큼 이제 공망을 꼭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망 같은 경우는 우선 첫째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자리 공망 이고, 자리 공망 중에서도 이제 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다 이제 특성이 있겠고, 앞서 말한 대로 거기에 어떤 육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인 가장 흔히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주가 공망 맞다, 즉 시지가 공망 맞았다. 그랬을 때는 그 시지가 우리가 사주 통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은 시주 공망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그 시주는 우선 시기적으로 본다고 치면, 인생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년, 말년 이렇게도 보겠고, 그 다음에 육친 관계로는 자녀궁이죠. 그 다음에 대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아랫사람이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시주라고 하는 것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 또 희망에 관한 것, 희망궁이라고도 하죠. 미래궁이라고도 하고, 또 뭔가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준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궁이라고도 하는 것이 이제 시주가 되겠죠. 그러한 시주의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 공망 맞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또 해줄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나만이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비밀 공간, 내 허락 없이는, 또는 내가 가장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어떤 내 서재라든지, 제가 제 방 서재에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만의 그런 비밀스러운 공간, 꼭 비밀이 아니라도 그러한 자리가 또 공간적으로는 되겠고요. 정신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시주는 아직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은, 드러내지 않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생각, 그렇게 비밀스러운 생각이라고도, 비밀까지는 아니라도 아직 다른 사람한테는 발설하지 않고 했지만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뭔가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도 다 시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획한 일, 희망사항, 또
우리가 여행을 본다면 인생의 여정에서 살펴본다면 연주에서 연간에서부터 연지로 쭉 거쳐서 월간, 월지, 일간, 일지, 그 다음에 시간, 시지 이렇게 쭉 연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시지는 뭐가 됩니까? 시지는 목적지가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종착역이죠. 또 그런가 하면 아까 희망적인 게 지금 코로나도 풀렸는데 어디인가 가고 싶은 여행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또 회사 내에서는 어느 부서로 가고 싶은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시주로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선호하는 뭐 여가 활동이나 취미 이런 것도 다 시주를 가지고 통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러한 시주가 공막 맞았을 때 나이에 따라서 아이들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학생이라든지 젊은 친구들 또 학생 진로 문제, 진학 문제 이러한 걸 가지고 이렇게 상담한다고 치면 이 시지가 공막 맞았을 경우에는 진로 변경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부산 가겠다고 서울에서 경부버스를 타고 출발하다가 아니야 했는데 저 대전 못 갔고 휘덕쯤에서 광주 쪽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현상. 그래서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거나 진로 변경을 자주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이제 학생들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통변할 때 시지가 공막 맞을 때 이야기했죠. 그런가 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 나무 얘기는 제가 항상 상담하다 보면은 좋은 얘기고 나쁜 얘기 나무 예를 안 들고 제 사주나 잘 보고 하자 이런 뜻으로 제 사주를 놓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좀 속된 편으로 제 사주를 잘근잘근 씹어대는데 저 같은 경우가 시지가 공막 맞았어요. 경진일주라 신유가 공막인데 제가 갑신시예요. 갑신시. 그러니까 시지가 이제 공막 맞았는데 그럼 시지는 앞서 말은 육친 관계로서는 자녀 자리고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고 어떤 면에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시기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건데 우선 첫째 그 육친 해석에 있어서 이 살기가 뻗친다고 하는 것 이것도 공망도 신살에 가는데 이 신살 살기 작용이 제대로 잘 드러나는 나타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살기가 작동하는 그러한 경우는 그 딱 무슨 신살이 있다고 해서 그 하나만 가지고 절대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성에 하자가 있고 악살이 붙었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그것도 안 좋은 작용을 해죠. 그러면 궁은 아까 자리가 되죠. 저 같은 경우 시지가 아까 말했는데 공막말인데 시지가 육친 관계에서는 자녀에 해당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자녀 자리죠. 그럼 저 같은 경우 자식이 남자로서는 관성이 자식이죠. 근데 제 사주상에 무관사주예요. 무관사주. 관이 드러나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육친상으로 자식에 해당하는 관성도 없고 자식 자리도 공막만 있다. 자식과 인연이 아주 약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금 무자식이에요. 무자식. 슬화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 정도 써놓은 것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나이 먹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니까 뭐 앞서 말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심정이지만 제가 이거 공망 알았을 때 상당히 충격받았었는데 젊었을 때 이 공부를 했는데 시지 공망에다 아까 관성이 공망인데 뭐라고 저 시지 공망에 대해서 고세에 써있냐면요. 사후무곽이라 그랬어요. 사후무곽이라. 그 말은 뭡니까? 뭐
사후 죽은 후에 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묘를 요즘 이제 이 매장을 할 때 묘자를 이렇게 파면은 관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파놓은 밑에다 이렇게 파놓은 네모지 파놓은 자리가 그게 곽입니다. 그 말은 그 무곽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죽어서 묘도 없다 이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자식과 인연도 약하지만 그만큼 노년이 뭐 외롭다면 외롭고 수라도 없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정말 아주 참 황당무돼서 참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살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치면은 그렇게 했다고 치면 역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것을 면할 수 있을까? 노후를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에서 지금까지 쭉 그런 것도 초점 맞춰서 살아오고 또 준비했다고까지는 뭐 정말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요즘은 제 주변 친구들이나 저를 잘 아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오히려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무자식 상팔자는 소리가 아니라 가장 아주 오히려 주변에 더 많은 아래 자식과 같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식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취직 때문에 결혼 때문에 때문에 했는데 아주 저는 그럴 일 없고 오히려 너무 그러한 좋은 일들이 주변에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좀 시시콜콜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궁성의 하자가 있으면서 어떤 살이 있다 할 때 이러한 통변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고 가는 거지 공망 딱 시집 공망 하나 이것만 가지고 시집과 공망 맞으니까 당신은 자식도 없고 사후에 죽어서 무덤도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그러한 각 기둥의 그러한 자리별 해석이 아주 중요한가 하면은 제가 오행의 이제 우선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공망에서도 이제 오행 공망의 첫 번째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편적인 이제 많이 아는 이야기로는 목이 공망 맞았다. 그랬을 때 목공즉 절이요. 이런 얘기죠. 부러진다. 이렇게 이제 고수에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화공즉 소라. 이 불은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어 있어야 잘 활활 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토공즉 붕이라. 토는 뭔가 비어 있으면 무너진다는 얘기죠. 토공즉 붕이라. 그다음에 금공즉 성이라 그러죠. 소리가 난다. 그 무싯덩어리가 꽉 차 있으면 두드려봤자 소리도 안 나지만 이 종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 다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울림이 있고 소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금공즉 성이라. 그런가 하면은 수공즉 유라. 즉 물은 비어 있으면 채우면서 잘 흐른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행공망 같은 것은 통변을 할 때 저는 좋다 나쁘다 개념으로 자꾸 이것을 통변하려고 하면 공망을 그리고 아까 제일 서두에 얘기했죠.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공망 아예 안 보는 게 낫고요. 이 오행공망 같은 경우는 그 물상의 디테일한 그러한 기세나 소재를 통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토공즉 붕이다 그랬는데 토가 공망 맞으면은 무너진다. 근데 술토, 미토, 진토, 축토 다 있는데 무조건 토가 공망 맞으면 오행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 아닐 거고요. 예를 들어서 술토인데 사주 원국에 무술일이다. 그리고 또는 미토도 옆에 있고 또 오화라든지 사화가 있어갖고 토가 왕어다.
뭐 무술일에 뭐 4월에 또 뭐 미토도 있고 이 천간에 또 무토도 나와 있고 뭐 이래서 토가 왕억에 토일간인데 비겁이 왕한 경우, 이런 경우 토가 공망 맞으면 뭐라고 통변합니까 하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무토 같은 경우 우리가 산에 비유하죠. 높은 산에 비유하고 또 그 무토 일간 옆에 또 다른 무토가 있다고 치면은 뭐 첩첩산중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한 토가 왕한 상태에서 지지에 있는 토가 공망 맞았다. 터널 뚫린 거예요. 터널 뚫린 거. 요즘 말로. 요즘은 전부 이 예전 다니던 길로 큰 길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산 밑으로 다 대관령 밑으로 뚫고 미시령 한계령 밑으로 뚫고 해서 가듯이 터널이 뚫려서 완전 개발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왕한 것이 공망 맞았을 때 생한 공망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오히려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통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그런 오행의 어떠한 그 디테일한 그 물상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그려내는 그런 통변이 오행에서는 이제 약하다, 단순하게 약하다 이렇게만 보지 말아라. 우리 금공망 같은 경우는 정말 소리가 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소리도 좋고 또 이 금공망이 됐고, 저 같은 경우 경지인 일주인데 앞서 말한 대로 신유가 공망이다. 그러면 지금 실제 공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시덩어리 비어 있으면서 울림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 이름과 또 관련해서 좀 시시컬컬한 얘기하면, 제 이름이 의자예요. 의자. 양자, 종자. 양자는 자 들보양이라고 그러죠. 대들보 해야 되고, 종자는 쇠복종자인데 대들보에 매달린 종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라고 했죠. 우리 때는 4학년 때 제가 시골로 전학을 갔는데, 그 고향 할머니 사시는 우리 집으로 가서 시골로 전학을 시내에서 다니다가 갔는데, 친구들이 이름을 가지고 놀려요. 양종 그러니까 어떤 그때나 뭐 지금이나 뭐 거의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가 좀 뾰족하고 크고 그러니까 서양 종자, 제가 놀림 봐했던 것이. 그 다음에 또 종이 이제 2개다 그래가지고 또 뭐 쌍방울, 요새 뭐 쌍방울이 전부 그 이재명 씨와 관계돼서 많이 해줬던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왜 놀림을 당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바로 집에 가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항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저는 그렇게 이름을 한자를 빼놓고 왜 양종이라고 줘가지고 이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말이 아주 참 지금까지 생생한데, 네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네가 그런 거다. 한자를 쭉 써주시면서, 이게 들보에 매달린 종인데, 들보는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종처럼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의 울림을 줘라 하는 뜻이다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뜻인데,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를 해줄 때, 그거 참 그때 보니까 좀 기운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너 친구들 이름 한번 가서 물어보고, 한자나 제대로 쓸 줄 아는가 물어보고 그 뜻이 뭔가나 하냐고. 근데 사실 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자기 이름 한자로 쓰는 사람 거의 드물었어요. 잘 못 썼어요. 한두 명이나 썼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해석까지는 더더군다나 못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버지한테 그 이름 해석을 듣고 잘 이제 기억해뒀다가 애들한테 써가면서 하니까 애들이 이제 그런 뜻이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이런 역학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 알았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한 것처럼. 근데 제 사주를 공부해 보니까 말 그대로 경금일주 신유가 공망 와서 그 울림이 있다는 얘기죠. 야, 이거 진짜 우연의 일치처럼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목소리가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또 뭐 노래를 잘한다든지 이 신유가 공망 맞고 금일주들이 그러한 것처럼 울림이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오행공망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러한 그 간지의 소재를 디테일하게 또 기세를 통변하는데도 주로 활용할 것이 이 오행 공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행이 아까 목공직절이다 그랬는데 목이 공망 맞았다고 무조건 부러집니까? 어린 판포너치도 없는 소리예요. 목이 공망 맞았어도 아주 단단하게 대나무 보십시오. 속이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비었으면서도 마디가 있으면서 절대 부러지지 않고 어떠한 거에도 휘어지긴 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목공직절이다 그래서 목이 공망 맞으면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떤 때는 대나무로 보고 어떤 때는 진짜 부러지는 나무로 보는 것인지 이것을 전체 사주의 그 목에 그 어떠한 그 짜임새, 즉 투간이 돼 있는지, 즉 묘목이 뭐 인묘목이 공망인데 천간에 가불목이 나왔다 하는 것은 벌써 이것은 약한 작은 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절대 부러지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한 뭡니까 같은 공망이라도 생황공망과 사절공망 이런 것을 다 구분하고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것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육신공망에서 육신공망과 십성공망은 아까 구분해서 저는 본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육친공망 같은 경우는 좀 인연이 약하다. 그 만족하지 못한다. 작용력이 조금은 반감까지는 5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감해지는 그러한 걸로 통변을 해도 좋습니다. 제가 쭉 경험해본 그러한 내용인데 즉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육친은 우선 혈연 관계가 되겠죠. 여자의 사주 경우에서 관이 남편인데 관성이 공망 맞았다. 그랬을 때는 남편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이 반감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어지간한 남자한테는 만족을 안 한다. 자기가 자기 그 주관적인 해석이 주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누구 아빠 아주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뭐 주변에서도 아주 잘하고 인기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은 좋게 느껴도 본인의 어떤 기준이랄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만족을 못하고 마음에 양에 안 차는 그러한 것들이 이 육친에서 해석할 때는 공망은 그런 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좀 나쁜 쪽으로 반감되는 해석을 저는 많이 합니다. 어제도 상담하는 사주 중에 시지가 공망 맞으면서 상관성이 여자 사주인데 식상성이 드러나 있지 않은 사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상은 여자한테 자식이고 시지는 자식 자리인데 자식 자리도 비어있고 식상 육신도 없다. 자식 인연이 약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늦게 결혼해서 자식을 두었는데 자식과의 관계가 그 엄마가 벌써 이제 60줄인데 양이 안 차요. 근데 엄마 욕심이죠. 근데 그 자식은 누가 볼 때도 아주 그 똑똑하고 괜찮은데 양이 안 차고 자기 엄마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저는 뭐 그럴 때는 자식 자리가 이렇게 엉망했으면 자식과 좀 떨어져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뭐 학교 관계상 또 무슨 관계상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그렇게 엄마가 지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은 전 통변을 했습니다만 그 팔자에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거기다 자식 자리도 비어 있을 경우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 관성이 그 약한 없는 상태에서 시지가 공망 맞은 것과 비슷한 그런 통변을 하다 보면은 그런 육친 통변은 거의 얼추 맞아 준다. 다만 육신, 십신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관이 공망 맞았을 때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성격적인 정신적인 면, 그 사회적인 활동면, 뭐 재성 같으면 재물적인 면 이러한 것은 잘 디테일하게 통변을 해야 되고요. 앞서 또 말한 대로 이제 자리공망 아까 얘기했죠. 유치공망. 그 다음에 이제 신살공망 같은 경우 뭐 쉬운 얘기로 뭐 귀신이 뭐 공망 맞으면 뭐 천을 귀인이 있는데 공망 맞았다. 귀인이 출장 나간 거죠. 제 역할을 제대로 항상 늘 하지 않고 했다 안 했다 하는 그런 식의 통변을 할 수 있고요. 뭐 전로공망도 가끔 누가 그 질문을 하던데 전로공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망에서도 또 한 단계 벗어나는 공망인데 이제 길이 끊겼다는 얘기죠. 앞길이 끊겼다. 이런 얘기인데 시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죠. 그러니까 전로공망은 시천간에 임계수가 있으면 어떤 일주든지 전부 전로공망인데 물이 범람해서 즉 홍수가 나서 앞으로 전도 유광이라 강물을 건너지 못하고 뭔가 중단을 한다든지 가지를 못하는 형태를 얘기죠. 홍수가 나서 뭐 다리가 떠내려갔으면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중단한다든지 이런 막힘이 있는 상태를 이제 전로공망 이렇게인데 무조건 시천간에 임계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아주 좀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전로공망 같은 경우는 제가 쭉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전로공망의 안 좋은 점이 드러나겠다면 꼭 전로공망이 아니더라도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거기 공망에 비유해서 보는데 전로공망 같은 거 볼 때는 아까 시천간에 임계수 했다면 우선 수기가 왕할 때 그러면서 또 한랭할 때 사주 원국에 수가 많고 아주 찰 때 추울 때 이러할 때는 전로공망이 상당히 거기에 통변에 적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또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우가 안 돼 있으면서 수기가 많은 상태에서 시천간에 시주천간에 임계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전로공망에 대한 그런 해석을 해줘도 어떤 육신에 상관없이 해줘도 그 맞는 경우 어떤 거기에 적합한 경우가 있더라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공망은 쭉 개괄적인 걸 얘기했습니다만 한 대목 한 대목 아까 오행공망 예문 들어가지고 이 사주에는 이런 공망이 됐으니까 이렇게 통변을 하면 되고 근데 공망이 있다고 굳이 그걸 가져다가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데 딱 그러한 궁성에 뭔가 하자가 있으면서 공망이 있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런 통변의 적중률이 훨씬 디테일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공망만 있다고 막 그걸 어거지로 그냥 이것 갖다 들이대고 저것 갖다 들이대서 맞추려고 해서는 잘 통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괄적인 공망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쭉 했습니다만 이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답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좋을 텐데 이제 지금 채팅으로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주는데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무자처럼 공망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영향이 덜하지만 공망의 해구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공망의 해구. 그럼 월의 조건이라는 건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월주 기준으로 공망은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사주에서 월주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건데, 앞서 말해서 공망의 형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육식갑자에서 이제 이렇게 십간 십이자 만났을 때 이렇게 그 짝을 맺지 못한 그런 천간이 없는 지지 두 글자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아까도 말해도 연주를 중심으로 공망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만 저는 그러한 공망을 보지, 월주 기준으로서는 저는 이제 공망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얼른 얘기면 이제 공망은 이미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공망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 육식갑자가 형성될 때 이미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아웃사이더 두 개의 지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월주는 이제 변화 과정을 보고, 연과 이 사주에서도 연주와 일주는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월주는 이렇게 대운의 변화처럼 계절이 변하고, 시주도 시간의 변화처럼 변화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고정적인 것은 연주와 일주다. 그러면 이 공망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월주가 중요하지만 월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망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삼주가 공망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주 전체가 공망되어 있는 사주도 봤고요. 삼주 공망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3주 이상, 그러니까 사주 내 기둥에서 세 기둥이 공망 맞았다 있을 때는 뭐 일간 공망도 그렇습니다만은 짧은 한자를 쓰면 지고청심한데, 즉 제가 오늘은 칠판을 한 번도 안 썼네. 칠판도 한번 써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한번 써봅시다. 지고청심한데, 즉 뜻은 높고 마음은 맑은데, 뭐 아주 참 깔끔한 정신과 아주 그 뜻도 좋고 한데, 세속이 무연이라. 세상 인연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공망, 그게 이제 3주 공망, 4주 공망이 되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좋게 얘기할 때는 뭐 도인팔자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도탁을 팔자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서 좀 차원이 높고, 세상 그런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이 말 그대로 이제 3주 공망, 4주 공망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은 3주 공망에 해당이 됩니다. 3주 공망은 우선 제가 지금 이제 갑술술 중에서 지금 이 경진일주, 이 경진일주에 해당이 되는데, 신유가 공망이죠, 경진일주. 그럼 제가 보게 되면은 을미,
의류, 경진, 갑신 이렇게 사주 구조가 됐는데 지금 이 신금 공망, 유금 공망 이렇게 신금이 공망이면 경금도 공망. 그래서 이게 이제 일간 공망이라고 하고 십악 대패일이라고도 합니다. 일간이 공망 맞은 것을 십악 10가지 악 그래서 아주 안 좋은 걸로 대패일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일지를 공망할 때 일지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일지는 공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지 공망을 할 때는 앞서 말한 대로 이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망을 찾으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미는 갑오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을미는 갑오순 중에 있기 때문에 진사가 공망이에요. 을미.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일주를 연주를 기준해서는 연월 쓸 때 이 일주만 주로 보라 했죠. 진토가 또 공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 기준에서는 신유가 공망해서 이 연주 기준으로 일지를 볼 때 이 진도 공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 3주가 공망에 해당이 되죠. 제가 3주가 공망이 될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좋은 얘기라면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 크게 욕심 안 나고 명예나 이런 다른 말로 뭐 세상 명예 세속적인 게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좀 세속을 초월한 사람 뭐 좋게 얘기하면 도인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사주 공망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 사주 공망이 네 기둥이 다 공망 맞이가 3주 공망인 사람들 다 그렇습니까? 뭐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범하다 못해서 뭐 좀 그 뭐라고 표현할까 수표는 그냥 별 볼일 없이 사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 저도 그걸 한번 또 한번 생각해봤는데 어떤 사주 짜임새가 너무 치우치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또는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거나 뭐 하여튼 그런 점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런 공망을 비롯한 신살은 오행과 육신의 장식품처럼 생각해야지 무조건 신살을 먼저 오행이나 육신보다 앞서서 통변하거나 들이대면 절대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물상의 소재, 기세 이런 걸 파악하는 용도로 장식품과 같은 용도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먼저 뭐 공망이 있다고 공망부터 해서 그러고 무슨 살이 있다고 해서 그것부터 하면은 그건 통변하는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3주 공망도 봅니다. 질문 올립니다. 당해 세운에도 공망 글자가 있을 텐데 사주 원국의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공망 글자가 있다면 영향을 미칠까요? 그것도 뭐 좋은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경우 뭐 이 위에 사주 같은 경우 신유가 공망인데 신년이나 유년이 운에서 온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유년이 왔다. 그러면 이 유가 와서 이 공망 맞은 것을 메꾸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공망이 아닌 걸로 봅니다. 공망 작용이 비어있던 것을 채워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망 작용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은 올해 개묘년이다. 그럴 때는 사주에 묘가 있는 사람은 작년부터 임묘가 공망일 때 임묘가 공망은 뭡니까? 갑진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임묘가 공망이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갑진, 을사, 병우, 정미, 무신, 기후, 경수신에서 임묘가 공망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그 임묘가 공망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주 원국에 임묘가 있을 경우에는 메꿔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공망이 해소되는 현상, 이걸 탈공이라고도 하죠. 공망에서 탈출했다, 벗어났다 하는 탈공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가 갑진 일주인데 사주에 임묘가 없다. 그런데 올해 임묘년이 왔다 했을 때는 공망 작용이 임묘에 관한 공망 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 공망은
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운공망 해석만 해도 상당히 할 게 많죠. 우선 세운공망 같은 경우 즉 올해 인묘가 공망인데 공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선 경쟁, 한마디로 요약했으면 경쟁하는 일에서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럼 경쟁하는 일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 경쟁이잖아요. 그러한 거 시합을 한다든지 선거를 한다든지 하여튼 뭐 송사 다른 거 재판이 걸렸다. 이게 다 경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때는 불리해요. 우선 제일 크게 많이 쓰는 거지. 이 세운공망에도 어떻게 활용하는가도 상당히 이 많은 통변들이 있는데 이번 공망 이렇게 1시간 갖고는 안 되고 다음 봐서 기면 다음 주에는 이제 디테일한 그런 걸 하여튼 예문까지 가지고 함께 한번 공망을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한 점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하여튼 메일이든지 뭐든지 보내주세요. 이런 예문은 어떻게 뭐 자기는 이랬는데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통변을 해드리도록 하면서 실제 이제 세운공망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대운공망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운공망은 안 보고 월운도 공망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신유가 공망해서 매 신유 월은 무조건 공망 맞았다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운공망과 월운공망은 안 보고 그 다음에 세운 연운이죠. 연운과 뭐 일진 공망은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주 원국에 공망 글자가 있는데 운에서 세운에서 오게 되면 그걸 메꿔지는 현상이다. 전실이라고 합니다. 전실. 한자로는. 그다음 진사 공망이면 오행으로 화토 공망으로 보는지요. 뭐 당연히 화토 공망이죠. 오행으로 보면은 진사 공망인데 그럼 이제 진토가 공망 맞았다 했을 때 진사 공망주는 뭐 예를 들어서 무토 지금 그 밑에 나오는데 공망이 지지에는 없고 천간에만 있어도 공망 작용이 있나요? 공망이 지지에는 없고 공망은 원래 이제 지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전부 지지가 공망인데 여기서 천간 공망을 본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천간 공망을 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같이 신금이 공망일 경우에 이 경금도 공망 맞은 것처럼 보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이 시주의 신금이 공망이니까 이 간목도 부실한 작용처럼 보는 그런 해석법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한 오행적인 측면에서 지지가 공망 맞으면 천간 공망 맞은 이런 해석은 하는데 여기 신금이 공망 맞았으니까 이것도 공망 맞았다 이렇게는 잘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토가 공망 맞았다면 이제 무토가 공망 맞은 것, 진토나 술토가 공망 맞으면 무토 천간에 무토가 공망 맞은 것처럼 볼 수는 있죠. 사화가 공망 맞으면 천간의 병화의 기운이 공망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러한 통변을 공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제일 제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같은 순 중에 있을 경우에는 전생부터 인연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부지간이나 연인 사이에는 공망이 같을 경우는 헤어지기가 어렵다. 헤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에서 헤어졌다가 또 만나는 경우가 한 8, 90%. 그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가 이제 궁합을 보러 왔다. 결혼을 뭐 안 했는데 애인 사이인데 되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궁합을 보러 오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많거든요. 본인들보다도 부모님들이 자녀 사주를 가지고 와서 딸 사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사육감 사주와 함께 궁합을 볼 경우 공망이 같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 지금 사귄 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뭐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아직 선도 안 받고 누가 중신이 들어와서 중매가 들어와서 한번 보게 하려고 하는데 한번 먼저 궁합부터 보고 보려고 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7년 됐어요. 사귄 지. 뭐 대학 다닐 때부터 사귀었어요.부터 해서 뭐 3년 됐어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죠? 사귄 거죠. 그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럼 지금 얘들 사귄 지 3년 됐다. 그러면 그 부모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얘들은 한 3번 정도는 헤어졌다가 또 만난 것 같다.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또 치그닥 해서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고 한 3번은 그렇겠다 하면은 엄마가 웃다 못해서 웃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갖고 실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불안하죠. 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주고 뭐 계속해서 공항 푼다고 모르지만 3번 동안 진짜 만났다 했다고 안 사귄다고 했다가 또 하고,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은 지금 5년 사귀었는데 아빠가 그 사윗감이 양이 안 차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반대로 하고 결혼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 딸이 어디 가서 좋은 콘서트 자리가 나오면 가서 그 선본다 그러죠. 가서 만나고 오면은 다 싫다고 하거나 애프터를 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해요. 그냥 부모로서는 답답하죠.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사귀고 있는 애고 공망이 같은데 부모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한테는 안 만난다 그래요. 걔 헤어졌다고 하면서 만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헤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모한테 그런 얘기죠. 얘들 헤어지기가 쉽지, 벌써 3년 넘었다 그러면 헤어지기가 쉽지 않으니까 부모가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낫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와 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고 나중에 원망 듣는다. 부모가 원망 듣는다. 실제 원망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제가 봐서 그러한 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부터 인연이고, 주종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농담 삼아서 당을 만들려면은 요새 같이 국민의힘 무슨 먼저 잘못하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돼서 다시 신당 창당이 쪼개져 가지고 하겠다. 내년 총선 끝나면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절대 당이 안 깨진 당은 무슨 당입니까? 공망당이에요. 공망에 같은 사람까지 하면은 모임도 잘 깨지지 않고 뭔가 말을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그런 삐라고 그러죠. 이런 거 느낌을 받아요. 이 공망이 같은 사람끼리는 처음 만났는데도 뭔가 첫눈에 탁 어디서 많이 본 듯하고 이런 사람들이 친해진 거나 부부가 됐든 뭐가 됐더니면 마음을 읽어요, 서로. 그런 정도로 저는 공망 인연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면서 통변을 합니다. 실제 이제 어떤 예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한번 이제 같이 한번 다음 시간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통변이 나오는 경우도 이 공망에서 저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공망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나쁘다 뭐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공망 안 보는 게 낫고요. 아까 디테일하게 오행공망, 그 위치 자리공망, 그다음에 육친공망, 십신공망, 신살공망, 또 생한공망과 사절공망 이런 거 다 나누어서 구분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장간 속에 있는 진중의 공망인가 그렇게까지 지장간까지는 저는 안 봤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이 정도로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있다고 치면은
하여튼 뭐 제 메일로 보내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해서 아주 좀 디테일한 그런 다음 시간에는 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